안녕하십니까.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윤관옥입니다. 2018년 새해 명사초청 대답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은 김응호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초대해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일보 TV 스튜디오에 김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인천일보 TV가 개국 한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인천일보 TV 시청자 그리고 인천일보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입니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잘 사는 인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정의당이 함께 인천일보를 방문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에 대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해 이 정의당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 중앙당 또 우리 인천광역시당 주요 성과 또는 아쉬움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작년 정의당은 지난 대선을 잘 치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득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리고 정의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2%의 지지입니다만 그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지점은 여전히 저희들이 득표율이, 지지율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저희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과정이 저희 정의당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6.2%의 국민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 이어서 이제 정의당의 지지도 순이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중정당으로서 뿌리를 활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보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정의당은 지금 현재 대중정당으로 분명하게 뿌리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추구하는 그런 바에 기초해서 더 큰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아직 저희들한테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이 생각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 비전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저희들의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불과 한 4개월 앞으로 임박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에서도 여러 가지 그 6.13 지방선거에 대한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이 목표하는 바, 또 선거 전략은 어떻게 가실 건지요? 일단 정의당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목표 첫 번째는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범주입니다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두 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당을 교체시키는 것, 제1야당을 교체시키는 것이 한국 정치 변화에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잣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 인천시당의 지방선거 첫 번째 목표는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이 그에 기초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천 시민들로부터 정당 득표율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을 받아서 시의원 비례를 당선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요. 저희 진보 구청장들이 당선되는 거고 그 당선을 통해서 참된 행정, 좋은 행정, 진보 행정의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의 각 그 선거구,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 선거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후보로 네네. 출마하시겠다는 선언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또 10개 군구 자치단체가 있고요. 또 광역의회 의원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의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 선거구에 후보들을 낼 계획이신가 그렇습니다. 보군요. 전 구에 구청장 후보들을 비롯해서 지방의원 후보들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당 인천시당은 시장 후보와 함께 모든 구에 후보들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로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저만 있다라고 지금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당내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상태고 또 다른 분들이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내 경선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 시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번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과거처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정책적인 연대를 통해서 표를 결집하는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여타 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정책 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연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답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건 민주당 쪽에서 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고요. 다른 당 분들이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정책 연대를 추진하는 부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 생각한다면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정의당의 색깔을 가지고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 권력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시정부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유정복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의 측면에 공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큰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큰 사고가 네, 없었다. 큰 사고, 문제가 있었던 대과가 것은 없었다.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무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의당에서 아주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회전문 인사로 표현되는 그런 인사 문제들이 그동안 계속 발생돼 왔었던 측면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직무능력 평가와 관련된 직무수행 평가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하는데 특별한 어떤 2015년도 해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 점수가 전국 시도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정복 시장의 어떤 평가가 정의당에서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유정복 시장이 지적으로 이야기하는 재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다소 유정복 시장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매각을 통한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해결했었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이 모든 것을 다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인천시 부채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그러면 더 나은 인천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지금 현재 재정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여전히 인천시의 부채는 10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시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행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설전이 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요. 네. 그럼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부채를 일부 탕감한 것도 맞죠. 저는 그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조의 부채 빚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중에 3조는 국가에서 정부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유정복 시장께서 시정부에서 자체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 지원과 그리고 매각을 통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부채를 탕감시킨 그런 사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유정복 시 정부 시장님께서는 혜택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보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혜택을 보았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재정 위기와 관련된 것을 사실 맨 처음 겪었던 거는 민선
5기였죠. 네, 그것을 민선 5기에서 그런 사실 확인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시장 당시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의 건립 비용에 대한 문제 등이 민선 5기가 아니라 민선 6기 시대에 정부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유정복 시장은 좋은 시기에 그런 혜택을 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노력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약간 무임승차 또 상황에 따라서 혜택을 본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남은 빚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감축해 나가고 할 건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을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들어가 보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용현동 그 시점까지 일반 도로화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그리고 해당 자치구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고 서울을 가야만 합니다. 그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도로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는 측면에서는 통행료 폐지 문제가 당연히 시민들의 요구로 나올 수밖에 없고 통행료 폐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그리고 해당 자치구군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액션 플랜들을 만들어 가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수도권 매립지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사자 합의에 의해서 수도권 매립지의 부지를 인천시로 이관을 하고 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즉 SL공사도 인천시 산하에 지방공사로 이전하는 쪽으로 일단 합의가 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 또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기한을 종료를 언제로 할 거냐 선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수도권 매립지의 공사 이전과 관련돼서는 과연 지금 현재 공방으로 있듯이 과연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이후에 인천시가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은 없는지, 또한 이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올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인천 쪽의 주요 현안들을 꼽는다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인천의 현안들 중에 지금 현재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균형 발전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 자유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면 구도심에 대한 대책들이 구도심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균형 발전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의 어떤 산업 정책 측면에서 과연 인천의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천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인천 지역의 그 주요 기관 단체장 또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인화인데요. 이제 만들어진 지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자칫 이런 부분들이 일부 기업인들의 어떤 그 관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또 그들만의 리더다. 그들만의 리그 같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는 굉장히 유리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게 좋은 일이라면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어떤 모임에서 로비를 한다든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어떤 관철시키는 그런 창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다만 인천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아마 비판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정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게 됐다. 또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여객 여객 수만 해도 7,2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청사진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으로 가야겠죠. 그렇지만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면서 그 이면에는 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거나 또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의당 차원에서는 그런 이면 또 속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점들은 혹시 있다고 여기지 않는지요? 제2여객터미널 개장은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라든지 여전히 노동자들의 일터는 바뀌지 않은 면들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었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문제라든지 같이 함께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 미군 기지가 인천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돌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양 오염에 대한 보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중첩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인근에 있는 학교,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외부 반출하는 방안 그리고 공원 1급지 수준으로의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 미군 기지가 가령 오염 토양이 다 복원되고 정상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공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상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활용 방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좀 사적인 부분들을 여쭤보죠. 네. 김응호 시당 위원장님께서는 정치의 어떤 그 배경으로 입문을 하게 되셨습니까? 인천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학생 대표를 했었습니다. 구럽도 핵폐기장 문제로 인천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웠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수영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치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2000년대 초반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입당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당 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떨 때 가장 내가 정말 힘들다, 정말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과연 정의당 인천시당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숙제로 있고 또한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또 작은 정당인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네,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뿌듯하다, 행복하다 이런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작년 제가 8월 달 시당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그 전에 활동부터 있었습니다만 송도 지역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만도헬라라고 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만도헬라요? 네, 만도헬라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만도헬라라고 하는 회사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싸웠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10월에 합의를 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대단히 그 순간에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연대를 했었던 정의당이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가장 또 최근에 정리해고로 1년여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었던 동광기현 노동자들이 회사와 합의를 했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동광기현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과를 냈던 그 순간도 또한 잊지 못할 정도로
기뻤던 그런 순간입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또 미처 대담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말씀 있으시면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인천 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서 경쟁하고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합니다. 진보정당답게 지역사회에서 인천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 지역 곳곳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정의당을 사랑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사초청 신년 대담으로 꾸며드린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응호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김도연, 연출 오세택, 구성 정유진, 기술 정우성, 분장 안혜영, 그리고 진행의 저 윤관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새롭고 튼튼하며 따뜻한 연수. 고품격 시설 관리로 구민이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고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명품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인류 공기업으로 도약하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